안녕하세요. 앱 인벤터로 배워보는 창의적 생활 코딩 강의를 맡은 전희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 보이는 9개의 예제들을 함께 학습해 보았는데요. 다양한 예제들을 통해서 앱 인벤터를 이용한 앱 개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앱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들의 종류, 그리고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컴포넌트를 설계하고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방법 등을 연습해 왔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실제로 앱을 구상해서 함께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남북 번역기라고 하는 큰 주제입니다. 우리는 남북 번역기라고 하는 하나의 큰 주제를 구현해 보면서 앱 인벤터에 대한 숙련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번역기 강좌는 실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지 과정을 살펴보고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알고리즘을 구상한 뒤 개발을 진행해 보는 순서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큰 프로젝트를 개발해 보면서 실제 앱을 개발하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북 번역기 앱 개발의 첫 번째 순서는 아이디어 구상하기입니다. 앱을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단계가 어떤 앱을 만들 건지 하는 아이디어 구상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즉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점 등을 해소해 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서 작업을 위해서 한글 프로그램이나 MS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과거에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서류 작업에 드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건축 설계 작업에 있어서 필수 프로그램으로 CAD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CAD라는 프로그램은 도면을 벡터로 그릴 수 있는 편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이 없던 시절에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직접 도면 그리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컴퓨터로 편리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쉽게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리함을 주기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실생활에서 어떤 앱이 필요한지 찾아보고 어떤 앱을 만들지 고민하는 아이디어 구상이 앱 개발의 첫 번째 순서이자 필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볼 남북 번역기 앱은 미디어를 시청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부터 방영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북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었고 또 최근 평양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북한말 번역이라고 하는 주제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아리랑이라는 운영체제를 쓴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우리와 똑같은 스마트폰입니다. 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문자 메시지는 통보문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갤러리 또는 사진첩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기라는 단어는 수상기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고, 인트라넷은 열람기라고 북한에서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와는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번역기라는 앱 개발은 미래의 남북한 사람들이 SNS 등으로 소통할 때 서로 모르는 생소한 단어가 있을 때 번역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구상하게 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앱을 만들지 아이디어 구상이 끝났다면 그 다음 순서는 알고리즘 설계입니다. 어려운 설계가 아니라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한번 그려보고 또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알고리즘의 핵심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간단하게 글로 나타내거나 또는 도식화해서 표현해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만들 남북 번역기의 알고리즘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말과 우리말은 문법과 문장 구조가 같고 단지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입력된 문장에서 단어만 번역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라고 하는 문장을 북한말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북한말인 얼음 보숭이로 바꾸어서 오늘 얼음 보숭이를 먹었어 라고 번역해 주면 됩니다. 남북 번역기 앱에서 번역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북한말이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 자료는 통일부 소속의 북한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북한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북한 테마를 선택하면 사전 메뉴에 북한 용어 사전, 남북한 언어 비교, 이런 많은 사전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남북한 언어 비교 항목을 선택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말과 북한말 용어를 비교해 놓은 자료를 볼 수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남북한 언어 비교라고 적힌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앱 인벤터에서는 엑셀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파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 파일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파일을 저장하고 또는 검색하거나 불러오기 할 수 있는데요.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파일 형식이 CSV 파일입니다. CSV는 우리가 쉼표, 반점 또는 콤마라고 부르는 이 부호를 구분자로 해서 데이터를 구분하는데요. 리스트로 데이터를 사용하기 좋습니다. 불러오기 호출이라는 블록을 이용해서 파일을 불러온 후에 CSV 표를 리스트로 바꾸기라는 블록을 이용해서 리스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앱 인벤터에는 파일을 읽어올 수 있는 파일 컴포넌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파일 컴포넌트에서
CSV 파일을 리스트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엑셀의 기능 중에서 CSV 파일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한 언어 비교 엑셀 파일을 CSV 파일로 변환해서 앱 인벤터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알고리즘 구체화 단계입니다. 불러온 남북한 언어 비교 자료에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오늘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라고 하는 문장을 북한말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력된 문장을 모두 한 글자씩 분해해야 합니다. 문장을 분해하면 오늘 그리고 공백, 아이스크림을 공백 먹었어 온점 이라고 표현이 될 텐데요. 이제는 여기에서 단어를 찾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분해된 글자에서 한 글자씩 합쳐서 그 다음 공백을 만나면 단어로 인식하도록 하고 단어 하나가 완성될 때마다 남북한 언어 비교 자료에서 해당 단어가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입력된 문장에서 오늘 다음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단어를 남북한 언어 비교 자료에서 찾아봅니다. 대체 자료가 있다면 그 단어로 대체해주면 되고 대체 단어가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이라는 글자 다음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남북한 언어 비교 자료에 있는지 찾아보고 얼음 보숭이라는 북한말 용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숭이로 대체해 줍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우리가 입력한 문장 오늘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라는 문장이 오늘 얼음 보숭이를 먹었어 라는 문장으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은 처음부터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세하게 분해해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남북 번역기 앱의 컴포넌트 설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코리아 트랜슬레이트로 해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링크로 이동해서 로고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미디어에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로고 파일을 직접 이미지 파일로 만든 다음 본인이 디자인한 이미지 파일을 미디어에 업로드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앱 시작 화면은 왼쪽과 같은 모양으로 디자인해 줄 텐데요. 남북 번역기라고 하는 로고가 보이고 화면 아래에 번역 버튼과 사전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1의 속성을 설정해 줄 텐데요. 수평 정렬은 가운데, 그리고 앱 이름은 북한말 번역기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1의 속성 중에 스크린 닫기 애니메이션과 스크린 열기 애니메이션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스크린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스크린을 전환할 때의 효과입니다.
이 스크린 닫기와 스크린 열기 애니메이션은 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조정은 고정형, 그리고 제목 보이기는 체크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 번역기라는 로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지 컴포넌트를 추가해 줍니다. 이미지 컴포넌트 아래에는 번역 버튼이 추가되고요. 그 아래에는 버튼 사이에 공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레이블 컴포넌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사전이라는 텍스트가 보여지는 버튼 컴포넌트를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컴포넌트의 이름은 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에 나와 있는 설정과 같이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높이와 너비를 300픽셀로 변경해주고 우리가 앞에 미디어에서 업로드했던 logo.png를 사진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PPT에 화살표 PPT에 화살표 기호가 조금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번역 버튼의 속성은 너비 200픽셀 그리고 텍스트는 번역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블 컴포넌트는 글꼴 크기는 5 그리고 텍스트에 공백으로 비워둬서 버튼 사이에 공백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버튼은 번역 버튼과 마찬가지로 너비의 픽셀은 200픽셀 그리고 텍스트의 사전이라고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메인 화면의 코딩은 간단합니다. 번역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번역 화면으로 이동하고 사전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사전 화면으로 이동해주면 되겠습니다. 함께 남북 번역기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코리아 트랜스레이트입니다. 이제 스크린 컴포넌트의 속성 값부터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평 정렬에서 가운데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 이름은 남북 번역기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내려오면 스크린 닫기 애니메이션과 스크린 열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스크린 전환 효과로 우리는 기본값이 아니라 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닫기 애니메이션과 스크린 열기 애니메이션 모두 줌으로 효과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속성의 아래쪽에 내려오면 크기 조정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기본은 반응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고정형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이 스크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 보이기 부분을 체크 해제해서
스크린 1이라고 보이던 제목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용할 로고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영역에 보면 파일 올리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파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서 12번 남북 번역기 폴더 안에 보면 로고라고 되어 있는 png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선택해서 미디어 부분에 파일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순서대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고 파일을 보여줄 이미지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이미지를 선택해서 뷰어로 드래그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컴포넌트의 이름은 로고라고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 이미지 컴포넌트의 속성에서 높이와 너비를 300 픽셀로 맞추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사진 없음 부분을 클릭해서 우리가 업로드한 로고 파일을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로고가 보여지게 됩니다. 로고 아래는 버튼이 필요한데요. 버튼을 하나 추가해주고 버튼 컴포넌트의 이름은 번역 버튼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번역 버튼의 속성에서 너비를 200 픽셀 그리고 버튼의 텍스트는 번역이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제 레이블 컴포넌트를 버튼 아래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컴포넌트의 이름은 공백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글꼴 크기를 5로 수정하고 레이블 1의 텍스트라고 보여지는 텍스트를 모두 다 지워서 공백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 컴포넌트의 이름은 사전 버튼입니다. 사전 버튼의 속성도 너비를 200 픽셀로 설정해주고 텍스트는 사전이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번역 버튼과 사전 버튼의 버튼 모양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둥근 모서리로 선택해주면 컴포넌트 설계는 완성되겠습니다. 메인 화면의 코딩은 간단한데요. 번역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번역 화면으로 그리고 사전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사전 화면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스크린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먼저 스크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할 스크린의 이름은 트랜슬레이트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딕스크린이라고 이름 적겠습니다. 이제 스크린 1과 트랜슬레이트 스크린, 딕스크린이 준비되었습니다. 블록 화면으로 이동해서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린 1로 스크린 이름을 확인해 주어야 우리가 추가한 컴포넌트들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번역 버튼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번역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제어에 있는 다른 스크린 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스크린의 이름은 트랜슬레이트 스크린입니다. 이번에는 사전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마찬가지로 다른 스크린 열기 블록이고 이동할 스크린의 이름은 딕스크린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인 화면의 코딩이 완성되었습니다.